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연예계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전달하는 연예계의 이면 총괄 편집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참담한 심정마저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공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특히나 온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매주 화요일 밤을 뜨겁게 달구었던 프로그램 현역가왕에서 우리가 목격한 그 일련의 사건들을 과연 공정이라는 잣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을 트로트 열풍으로 다시 한번 몰아넣었던 11세의 천재 소녀 빈예서 양의 충격적인 탈락과 그 뒤에 숨겨진 잔혹한 계산법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전야와도 같습니다. 아니, 이미 폭풍은 시작되었습니다. 결승전이라는 꿈의 무대를 앞두고 터져나온 빈예서 양의 결승 1차전 최종 10위라는 성적표는 단순히 한 명의 참가자가 순위에서 밀려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프로그램을 지탱해온 시청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순수한 열정으로 무대에 올랐던 어린 신동의 꿈을 자본의 논리로 짓밟은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인 가수들도 소화하기 힘든 정통 트로트의 깊은 맛을 내며 국민적 지지를 한몸에 받았던 빈예서 양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대 하나하나에 울고 웃었던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결승 1차전의 결과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결승전의 시작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빈예서 양이 무난히 톱7에 진입하여 일본 가왕들과 겨룰 대한민국 대표 가수가 될 것이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신곡 미션에서 그녀가 받은 마스터들의 점수는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하위권이었습니다. 최종 10위, 톱 10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이름을 올린 빈예서 양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현장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고 방송을 지켜보던 팬들의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예선부터 본선까지 단 한 번도 기복 없는 실력을 보여주며 화제성 지수 1위를 놓치지 않았던 그녀가 가장 중요한 결승의 문턱에서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까? 이 결과가 발표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야말로 분노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은 마스터 점수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어떻게 대중의 눈높이와 이토록 동떨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역가왕은 그 이름처럼 현역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가수들을 뽑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심사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11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던 그 점수의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방송국이 숨기고 싶어하는 어떤 거대한 담합이나 전략적 배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빈예서라는 이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내 손주 같고 내 자식 같은 아이가 그 어려운 노래들을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대견함을 느꼈고 트로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결승 1차전에서 최하위권인 10위로 밀려나 탈락의 위기에 처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이들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력에 의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짜인 각본입니까? 방청객들의 증언은 이 폭풍을 더욱 거세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빈예서 양의 무대를 직접 본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무대의 감동은 현장에서 최고조에 달했으며 관객들의 박수 소리 또한 그 누구보다 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스터들의 손에서 나온 점수는 현장의 열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온도 차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중의 귀는 틀렸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마스터들의 귀만 옳다는 오만함입니까? 아니면 이미 정해진 톱7을 만들기 위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빈예서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까? 오늘 연예계의 이면에서 파헤칠 내용은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빈예서양의 탈락이 가져온 이 거대한 폭풍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방송국은 시청률의 보증수표였던 빈예서를 버리는 악수를 두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과 실패를 다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진 고질적인 병폐와 그 속에서 상처받는 어린 영혼들, 그리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 왜곡되는 예술의 가치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빈예서양이 무대 위에서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점수가 낮아서 흘리는 아쉬움의 눈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미뤄왔던 노래라는 세상이, 그리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자신에게 보내는 이해할 수 없는 신호에 대한 혼란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이 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성이 훼손된 무대는 더 이상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폭풍의 중심부로 들어가 빈예서양의 10이라는 숫자가 가진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빈예서라는 이름 세 글자가 우리에게 처음 다가왔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트로트 오디션 열풍이 불기 시작한 이후로 수많은 이른바 신동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빈예서양은 그들과는 시작부터 궤를 달리했습니다. 11살이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심사위원들의 표정에서 읽혔던 그 경악과 경외심은 결코 연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과연 빈예서라는 어린 소녀가 어떻게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걸어온 그 압도적인 행보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빈예서양에게 그토록 열광했던 이유는 단순히 어린아이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른바 정통 트로트가 가져야 할 깊은 한과 삶의 애환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생을 채 10년 조금 넘게 산 아이의 목소리에서 어떻게 수십 년 세월을 견뎌온 노가수의 깊이가 느껴질 수 있는지, 그것은 인류의 미스터리이자 천재성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기교는 배울 수 있습니다. 발성도 훈련을 통해 다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에 담긴 정서는 가르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빈예서양은 타고난 감각으로 그 정서를 길어 올렸고, 그것은 곧바로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단비가 되었습니다.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동안 시청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빈예서양의 등장이 곧 시청률의 정점이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번 우승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입니다. 빈예서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는 한 다른 참가자들은 2위 다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중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는 성인 가수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부른 곡들은 하나같이 난도가 높은 정통 트로트 곡들이었습니다. 꺾기 하나, 호흡 하나에도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이 필요한 곡들을 빈예서양은 마치 놀이를 하듯 즐겁게, 그러면서도 아주 진지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몰입도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TV 앞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흡입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네 부모님 세대는 빈예서양을 보며 잃어버린 시절의 향수를 느꼈고, 젊은 세대조차 그녀의 실력에는 엄지를 치켜 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행보가 오히려 제작진에게는 다른 의미의 부담으로 다가갔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강력한 팬덤과 실력을 갖춘 미성년자 출연자. 방송국 입장에서는 시청률을 견인해주는 고마운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상업적인 확장을 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르는 양날의 검과 같았을 것입니다. 빈예서양이 보여준 행보는 오로지 예술적 가치와 대중의 사랑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방송이라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 가치가 다른 잣대로 측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매 라운드 통과할 때마다 환호했습니다. 거물급 선배 가수들과의 대결에서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모습에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빈예서양의 성장은 곧 우리 트로트의 미래가 밝다는 증거였고 그녀가 받는 높은 점수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적어도 결승전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꽃길처럼 보였지만 그 길 끝에 이토록 가혹한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빈예서양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투표 독려 활동을 벌이며 그녀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사실상 빈예서양이 없는 현역 가왕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결승 1차전에서 받은 10위라는 성적표는 그녀가 쌓아온 그 압도적인 커리어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1살 소녀가 감당해온 그 무거운 무대들, 그리고 그 무대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노력의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빈예서양이 보여준 그 천재적인 무대들이 과연 마스터들의 점수판 위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았는지를 말입니다. 그녀가 걸어온 압도적 행보는 대중이 증명하고 수치가 증명하고 있는데 왜 정작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이들의 귀에는 그것이 들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파트에서 우리가 짚어본 빈예서양의 찬란했던 행보는 이어질 파트에서 다룰 그 추악한 배제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11살 신동이 보여준 트로트의 정석과 열정, 그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논란의 핵심이자 우리가 끝까지 이 사건을 파헤쳐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빈예서양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침체되어 가던 트로트 오디션 시장에 다시 한번 생명력을 불어넣은 구원투수였습니다. 그런 투수를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강제로 마운드에서 내리게 한 배우는 누구입니까? 그녀가 쌓아온 압도적 기록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제 그 영광의 뒤편에 가려진 마스터 점수의 의혹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날의 차가운 진실이 담긴 점수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결승 1차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던 그 무대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점수 산정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 한 어린 천재를 어떻게 밀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증명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마스터 점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문가라는 이름을 내건 이들이 대중이 미쳐보지 못한 예술적 완성도를 평가하라고 부여된 권한입니다. 하지만 빈예서양이 받은 그 점수는 예술적 평가라기보다는 차라리 일종의 징벌에 가까웠습니다. 신곡 미션이 시작되고 빈예서양이 무대 위로 올라왔을 때 현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11살 소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른 신곡은 결코 쉬운 곡이 아니었습니다. 정통 트로트의 맛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감각을 더해야 하는 기성 가수들에게도 만회한 숙제와 같은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예서양은 자신의 역량을 쏟아부어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쏟아진 박수갈채는 그녀의 무대가 결승이라는 무게감에 충분히 부합했음을 방증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찍힌 마스터들의 점수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성인 참가자들이 90점대 후반, 심지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쓸어 담을 때 빈예서양의 점수는 80점대,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순위에 머물렀습니다. 최종 10위. 이것은 단순히 하위권이라는 의미를 넘어 마스터들이 집단적으로 빈예서라는 카드를 거부했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봐온 빈예서양의 실력이 갑자기 결승전에서 퇴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마스터들의 귀가 갑자기 단체로 이상이라도 생긴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마스터 점수가 가진 주관성의 위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마스터 점수는 종종 제작진의 의중을 반영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곤 합니다. 대중투표는
조작의 위험이 크고 눈에 띄기 쉽지만 전문가의 심사평이라는 명목하에 주어지는 점수는 그들의 전문성 뒤에 숨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빈 예서양에게 쏟아진 낮은 점수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모호한 심사평들을 다시 되짚어 보십시오. 노래의 기술적인 결함을 지적하기보다는 감성이 부족하다느니, 어린 나이의 한계라느니 하는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빈 예서양과 다른 성인 참가자들 사이의 점수 격차입니다. 실력의 차이라기보다는 마치 누군가 미리 정해놓은 순위표에 맞추기 위해 점수를 끼워 맞춘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역 가왕이라는 거대한 배가 목적지로 설정한 톱7이라는 항구에 빈 예서라는 어린 승객을 태우지 않기로 미리 합의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빈 예서양의 점수가 낮아짐으로써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그녀보다 순위가 낮은 다른 성인 출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터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빈 예서양의 대중투표 화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입니다. 만약 마스터 점수마저 그녀에게 정당하게 주어졌다면 그녀는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기록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작진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가 매우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작진과 마스터들에게는 그녀의 대중 점수를 상쇄할 만큼의 거대한 감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승 1차전 10위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혹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던 공정입니까? 전문가의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이 점수 매기기가 과연 11살 소녀의 땀방울보다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마스터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빈 예서양의 무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진심으로 그녀가 10위에 머물 만큼 부족하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방송국의 거대한 메커니즘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이 더 큰 공분을 사는 이유는 빈 예서양이 그동안 보여준 꾸준함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던 아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마스터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대중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전율과 마스터들이 내놓는 숫자가 이토록 괴리가 크다면 그것은 시스템의 결함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승 1차전의 마스터 점수는 결국 빈 예서라는 거대한 회의를 막기 위해 세워진 인위적인 방파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파제는 오히려 시청자들의 분노라는 더 큰 파도를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낮은 점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점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불투명함과 특정 참가자를 보호하거나 밀어주기 위해 다른 참가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오디션계의 추악한 관행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빈 예서양의 점수를 깎아내린 그 마스터들의 기준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녀를 10위로 밀어넣음으로써 얻고자 했던 결과가 과연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까? 아니면 그저 제작진의 편의를 위한 잔인한 계산이었습니까? 이 의구심은 이어질 방청객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더욱 짙은 사실로 굳어지게 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이들의 목소리가 마스터들의 점수판이 얼마나 거짓되었는지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장 교묘하고도 치밀했던 그날의 장치, 바로 신곡 미션이라는 이름의 덫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결승전의 꽃은 단연 신곡 미션입니다. 참가자에게 딱 맞는 옷을 입혀 그들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대중에게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알리는 축제의 장이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빈 예서양에게 주어진 그날의 신곡은 축제가 아닌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이자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11살 소녀의 어깨에 지워진 그 무거운 짐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제작진의 정교한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빈예서양에게 배정된 신곡의 정체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로트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는 장르입니다. 그렇기에 가사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목소리에 담아내는 감수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날 빈예서양이 받아든 곡은 11세 어린아이가 소화하기에는 정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너무나 가혹한 곡이었습니다. 성인 가수들도 며칠 밤을 새워 연구해도 답을 찾기 힘들 정도의 고난도 감정선과 복잡한 멜로디 라인을 가진 곡을 제작진은 왜 하필 이 어린 소녀에게 맡겼을까요? 이것이 과연 우연의 유치라고 보십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리를 아는 이들은 말합니다. 곡 배전은 결승전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입니다. 제작진은 참가자의 음역대, 감성적 한계, 그리고 대중의 반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작진이 진심으로 빈예서양의 우승을 바랐다면 그녀의 맑고 깊은 음색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정통 트로트 기반의 곡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곡은 그녀의 장점인 청아함을 가리고 오히려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발성을 부각시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미스매치였고 이 미스매치는 곧바로 마스터들의 공격 빌미가 되었습니다. 마스터들의 심사평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곡 해석이 아쉽다, 감정이 조금 과하다는 등의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11살 아이에게 성인 수준의 인생 경험을 요구하며 곡 해석력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애초에 해석하기 힘든 곡을 던져주고 왜 해석을 못하느냐고 다그치는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작진이 설치한 정교한 덫의 실체입니다. 어려운 과제를 주어 실수를 유도하고 그 실수를 근거로 점수를 깎아내려 명분을 쌓는 방식. 대중은 노래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점수와 심사평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작진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빈예서양을 푹칠해서 밀어내려 했을까요? 여기에는 철저한 자본의 논리와 법적 제약이라는 비정한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미성년 출연자의 야간 촬영과 활동 시간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역가왕 이후 이어질 한일 가왕전과 전국 투어 콘서트, 각종 행사 일정은 방송국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거대한 수익원입니다. 그런데 빈예서양이 톱7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밤샘 촬영이 불가능하고 콘서트 시간 조절이 필요하며 이동거리와 스케줄 관리에 있어 성인 가수들보다 몇 배는 더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빈예서양이 시청률을 끌어올려주는 역할까지만 충실히 해내고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단계에서는 빠져주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청률은 빈예서로 챙기고 돈은 성인 가수들로 벌겠다는 이 비정한 계산법. 11살 소녀의 열정과 팬들의 진심은 그들의 엑셀 파일 속 숫자로 치환되어 평가절하된 것입니다. 신곡 미션은 바로 그 탈락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곡이 어려워서 점수가 낮게 나왔으니 탈락해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시청자들에게 주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향후 진행될 일본과의 대결인 한일 가왕전을 고려했을 때도 제작진은 보다 안정적이고 노련한 성인 가수들 위주로 팀을 구성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국가대항전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진행되는 경연에서 변수가 많은 어린 참가자보다는 통제가 쉬운 기성 가수들을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방송 권력의 생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아이가 받은 상처와 무너진 공정성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신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 무거운 족쇄세가 빈예서양의 천재성을 억누르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던 우리 시청자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는 이 파트에서 제작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그 무대가 진정으로 최고의 현역 가수를 뽑기 위한 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수익 구조를 맞추기 위한 잘 짜인 쇼였습니까? 빈예서양에게 건네진 그 악보 한 장에는 한 소녀의 미래보다
방송국의 이익이 더 무겁게 실려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신곡 미션에서 보여준 그 의도적인 불협화음은 결국 빈예서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기 위한 제작진의 마지막 발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감추려 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제작진이 설계한 덫은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 덫에 걸린 것은 빈예서양이 아니라 바로 현역 가왕이라는 프로그램 자체의 신뢰도였습니다. 대중은 그 정교한 장난질을 이미 눈치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현장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의문을 품었던 방청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방송 화면이 미처 담지 못한 그날의 차가운 진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송이라는 매체는 때로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작진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골라 담는 거대한 편집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TV 화면을 통해 편집된 무대와 정제된 심사평만을 봅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직접 발을 들이고 그 공기를 마시며 가수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던 방청객들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5번째 파트에서는 방송 카메라가 미처 담지 못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비추지 않았던 그날의 차가운 진실, 바로 현장 방청객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빈예서 양의 점수가 왜 그토록 납득하기 힘든 것인지를 폭로하겠습니다. 결승 1차전 녹화가 끝난 직후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에는 현장을 다녀온 방청객들의 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증언은 빈예서 양의 무대가 시작될 때 현장의 열기는 그 어느 참가자보다 뜨거웠다는 사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11살 소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와 현장을 압도할 때 객석에서는 전율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고 노래가 끝난 뒤에는 기립박수에 가까운 환호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현장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심사위원석인 마스터석의 분위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는 것이 방청객들의 공통된 진술입니다. 한 방청객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마스터들은 빈예서 양이 노래를 부르는 도중 서로 귓속말을 나누거나 무대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류를 뒤적이는 듯한 산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른 성인 가수들의 무대에서는 박수를 치며 환호하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심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기에 혹은 빈예서라는 참가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실력이 아닌 다른 잣대에 맞춰져 있었기에 그들의 눈에는 무대 위의 열정이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현장에서 직접 그 광경을 지켜본 팬들은 마스터들의 그런 냉담한 반응을 보며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점수 발표 순간의 분위기였습니다. 빈예서 양의 점수가 화면에 뜬 순간 객석 곳곳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야유와 탄식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의 크기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점수, 그리고 그로 인해 10위라는 충격적인 순위로 밀려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방청객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전문가라는 이들이 내놓은 점수가 대중의 귀와 이토록 동떨어져 있다면 그 심사석에 앉아있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청객들은 말합니다. 그날의 점수는 음악적인 평가가 아니라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억지로 깎아내린 인위적인 숫자처럼 보였다고 말입니다. 또한 현장 증언 중에는 제작진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녹화 중간중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관객들의 반응을 유도하면서도 정작 빈예서 양의 무대에서 터져나온 진심 어린 환호는 방송에서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특정 참가자의 무대에서는 리액션을 강조하고 빈예서 양의 무대에서는 관객들의 열기를 의도적으로 축소 편집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마스터들의 낮은 점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고도의 연출 기법이 아니었을까요? 현장에 있었던 한 중년 여성 팬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예서가 저 어린 나이에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저렇게 고생하며 노래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응원은커녕 점수로 아이를 짓밟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요. 이 목소리는 비단 한 개인의 감상이 아닙니다. 그날 현장을 지켰던 수많은 방청객이 공유한 슬픔이자 분노였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려온 아이가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고개를 떨구던 그 가련한 뒷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귀에서 차가운 미소를 짓거나 무관심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어른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방청객들의 증오는 단순히 팬심에서 우러나온 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이라는 가장 공정해야 할 공간에서 벌어진 불공정을 목격한 시민들의 준엄한 고발입니다. 방송국은 시청률을 위해 방청객들을 동원하고 그들의 박수 소리를 이용하지만 정작 그들이 현장에서 느낀 진실된 반응은 외면했습니다. 마스터 점수라는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숨어 대중의 상식을 기만하고 어린 신동의 꿈을 자본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 비정한 시스템을 우리는 어떻게 용납해야 합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빈예서양의 10이라는 숫자는 결코 그녀의 실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방송 권력과 심사위원들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허구의 숫자일 뿐입니다. 현장 방청객들이 쏟아낸 그 수많은 증언이야말로 빈예서양이 그날 무대 위에서 보여준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훈장입니다. 이제 그 차가웠던 심사석의 진실을 뒤로하고 우리는 왜 이들이 이토록 잔인하게 빈예서를 배제해야만 했는지 그 추악한 자본의 논리를 다음 파트에서 더욱 신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1살 소녀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 눈물마저 시청률의 도구로 삼은 이들의 비정한 민낯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아프고도 치열한 현실의 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6번째 파트에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단지 한 명의 가수가 오디션에서 떨어졌다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N예계가 가진 가장 고질적이고도 잔혹한 생리, 즉 예술의 가치보다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비정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폭로입니다.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오직 노래가 좋아서 무대에 올랐던 빈예서 양이 마주해야 했던 것은 따뜻한 격려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리는 어른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왜 방송국은 시청률의 1등 공신이었던 그녀를 결승의 문턱에서 멈춰 세워야만 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도 추악한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방송이라는 거대한 산업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방송국과 제작진에게 오디션 프로그램은 단순히 스타를 발굴하는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억 원의 광고 수익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현역가왕처럼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이 끝난 뒤에 이어지는 전국 투어 콘서트와 각종 행사, 그리고 해외 진출은 제작진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수익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빈예서 양과 같은 미성년 출연자는 제작진에게 아주 까다로운 걸림돌이 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아동과 청소년 출연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야간 활동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촬영을 할 수 없고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동거리와 휴식 시간까지 꼼꼼하게 관리받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빈예서 양이 최종 톱7에 선발되어 일본 가왕들과 대결하는 한일 가왕전에 출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과의 국가대항전은 밤샘 촬영이 다반사이고 해외 로케이션과 빡빡한 연습 일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방송 이후 진행될 수십 차례의 전국 투어 콘서트는 대개 늦은 저녁 시간에 열립니다. 11살 소녀를 데리고 이 모든 스케줄을 소화하기란 제작진 입장에서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연 시간을 앞당기거나 빈예서양의 출연 분량만 조절하는 것은 전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손실이자 리스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결국 제작진은 아주 비정한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시청률을 견인하기 위해 빈예서양의 천재성과 화제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돈을 벌어들이는 본격적인 비즈니스 단계인 결승전 이후의 일정에서는 그녀를 배제하기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한 결승 1차전 10위라는 납득할 수 없는 순위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빈예서양을 톡실에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명분보다 성인 가수들로만 팀을 꾸려 24시간 풀가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리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린 소녀의 꿈은 그렇게 어른들의 엑셀 파일 속 숫자에 밀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점은 제작진의 기만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빈예서양을 우승 후보처럼 띄워주며 수많은 팬의 투표를 유도했고 그녀의 눈물과 웃음을 시청률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중장년층 시청자들이 빈예서양을 응원하며 보낸 정성과 지지는 제작진에게는 그저 광고 단가를 높이기 위한 지표에 불과했던 것입니까? 필요할 때는 천재 소녀라 치켜세우다가 정작 수익을 챙겨야 할 시점이 오자 법적 제약과 관리의 어려움을 핑계로 그녀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락이 아니라 한 아이의 순수한 열정을 자본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벌인 잔인한 행위입니다. 오디션의 본질은 실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오디션 프로그램은 실력보다는 수익성을, 공정함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빈예서양의 무대는 그 누구보다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가창력과 감성은 마스터들의 억지스러운 심사평으로 가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10위로 밀려났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가수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 방송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고르는 면접장으로 전락했음을 상징합니다. 11살 소녀에게 가해진 이 가혹한 처사는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가진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빈예서양이 탈락 발표 직후 보여주었던 그 담담한 표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어른들의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래가 좋아서, 무대가 행복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아이에게 돌아온 결과가 자본의 논리에 의한 배제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공정하게 경쟁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누가 앗아갔습니까? 바로 시청률과 수익에 눈먼 방송 권력입니다. 이 파렴치한 시스템 속에서 희생된 것은 비단 빈예서양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우리 트로트의 미래를 꿈꿨던 시청자들의 마음 또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점수가 낮아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이 자본의 논리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방송국은 시청자들을 투표하는 기계로 출연자들을 돈 버는 인형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빈예서양의 10위라는 순위는 그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너무나 뛰어난 가치를 지녔기에 오히려 자본의 효율성에 부합하지 않아 제거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예술이 자본에 먹히고 꿈이 수익률의 평가절하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빈예서양의 탈락은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정한 강동을 주려면 그 기저에는 반드시 사람에 대한 존중과 공정함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수익을 위해 한 아이의 인생을 이용하고 버리는 행태가 반복되는 한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무대에서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본의 괴물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부당함을 잊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빈예서양,
당신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12로 만든 것은 당신의 실력이 아니라 어른들의 비겁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대중의 마음속에서 톱7을 넘어선 진정한 가왕입니다. 자본의 논리가 당신의 날개를 잠시 꺾었을지 몰라도 당신이 가진 그 찬란한 재능은 결코 가둘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뒤에서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정한 방송 생태계가 언제쯤이면 아이들의 꿈을 숫자가 아닌 가치로 바라볼 수 있을지 준엄하게 꾸짖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긴 탐사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역가왕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벌어진 11살 천재 소녀 빈예서 양의 충격적인 탈락과 그 이면에 숨겨진 비정한 진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단순히 아쉬움을 넘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목격한 것은 한 어린 가수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공정이라는 가치가 자본과 효율이라는 괴물에게 어떻게 잠식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이었습니다. 빈예서 양에게 매겨진 10이라는 숫자는 결코 그녀의 실력을 증명하는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작진의 계산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리고 마스터들의 심사가 얼마나 대중의 마음과 멀어져 있었는지를 폭로하는 부끄러운 기록일 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부당한 결과는 빈예서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진정한 가치를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했습니다. 방송국이 준 왕관은 비록 그녀의 머리 위에 놓이지 않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누구보다 크고 견고한 왕관이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얼마나 깊은 울림을 남겼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빈예서 양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중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만큼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참가자의 꿈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른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신동들이 무대 위에서 흘리는 눈물이 성장의 밑거름이 아닌 부당한 시스템에 의한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청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제2, 제3의 빈예서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며 오디션의 감동은 사라지고 오직 계산된 갑본만이 난무하는 차가운 쇼가 계속될 것입니다. 빈예서 양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예서 양, 당신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 깊은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10이라는 성적표는 당신의 미래를 가둘 수 없는 아주 작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하는 수많은 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소리에 위로받고 당신의 열정에 박수를 보냈던 우리 모두가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날개가 꺾인 듯 아프겠지만 당신의 재능은 이미 세상을 향해 높이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머지않아 당신이 진정한 가왕으로서 더 큰 무대에서 당당히 노래하는 날에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연예계의 이면은 앞으로도 방송 권력의 횡포에 맞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예술가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을 기만하는 행태가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여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채널을 믿고 지지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에 대한 보답이자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공감과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빈예서 양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탕사보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